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다들 아시안게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죠?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린다고 하네요. 이 촬영이 바로 전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 결승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결과를. 아마도 우리가 금메달 땄겠죠. 메달 숫자뿐 아니라 예컨대 뭐 펜싱이나 수영처럼 옛날에는 왜 돈이 많은 선진국에서나 잘하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메달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보면 정말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격세의 지감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일본과 더불어 정말 톱 레벨의 국가구나라는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 의료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톱 레벨의 국가다. 뭐 예를 들면 뭐 평균 수명도 있고요, 영아 사망률도 있고요, 병상 회전율이나 아니면 인구당 병상 숫자나 아니면 CT나 MRI 같은 그런 장비 보유율이라든지요, 아니면 연간 외래 이용 횟수라든지 이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는 물론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한 거의 세계 최고 국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결과들이 적은 비용으로 GDP 대비 우리나라가 뭐 8% 상회하는데 OECD 평균 9.6%인가 보다 훨씬 낮은데도 이게 가능했다. 그만큼 비용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한국 제도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병원의 질도 뉴스위크 아시죠? 전 세계 베스트 하스피틀 100개를 선정했는데 아시아 국가의 병원이 뭐 10개 남짓 했는데요. 예컨대 뭐 이스라엘이 2개, 싱가포르가 2개, 일본이 5개.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6개나 들어가 있다.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 대국이지만 병원이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돼 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은 땅에서 여러분께 정작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의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저는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영재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그 고등학교예요. 거기서도 뭐 140, 50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한 수석 졸업생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이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프린스턴 경제학부. 거기를 또 꿈라우데, 그러니까 최우등으로 졸업을 해요. 대단한 학생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의대로 편입을 해서 지금 뭐 하느냐? 강남에서 비만을 시술하는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 미용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연구한다라든지 환자의 생명을 치료한다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씁쓸하죠. 지금 제가 그 의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죠.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상남도에서 2008년도인가에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지방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버스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사 간호사를 태우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뭐 산전 진단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주는 거죠. 이유는요. 이유는 지방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병원이 지방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꼭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소송 때문에 애 낳는 거 하기 힘들다. 최근에 뇌성마비와 관련한 뉴스가 한 두세 개 나왔는데요. 한 케이스는 의사에게 12억, 또 한 케이스는 16억을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16억 배상 판결 난 그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이 좀 어필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뇌성마비 환자는 30 넘어 살기 어려운데 60 넘어서까지 생애 주기로 환산해서 매달 뭐 200~300만 원씩 병원이 주는 그 16억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일단 6억을 주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가 3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달 270만 원씩 병원이 평생 내야 한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저는 그 판결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병원이 중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그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계속 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가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회의감을 느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뇌성마비가 간단한 병이 아니고 평생 간병인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의사 편 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뇌성마비라고 하는 게 체질 또는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 뭐 전 세계 최고 병원의 최고 의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관찰을 하고 진료를 해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의사들은 이제 자기가 분만하면서 받는 비용에 이런 의료사고를 감안한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30년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한 번만 이렇게 운 없게 뇌성마비와 같은 사고를 만나면 뭐 수십억을 물어내야 한다. 그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 또 뭐 소아과, 내과, 외과 우리가 왜 필수 진료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이탈이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제주대학의 40대 중견의 내과 교수도요. 개업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너무 힘들대요. 50이 넘어가는 자기 선배 의사들도 당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레지던트가 안 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일종의 이제 3D 직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의 숫자를 늘리거나 의대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도 보면은 뭐 지방의 안동이나 뭐 어디서 의과대학을 우리 고장에 지어달라고 뭐 정치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이 그 지방에 남아서 진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다 대도시로 떠난단 말이죠. 왜 그런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안 따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아픈데 수술받을, 응급치료받을, 아기를 낳을, 아이가 아픈데 응급실에 가도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하고 싶어요.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은 전부 다 미용 치료하는 쪽으로 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를 통해서 실력 있는 의사들이 최소한 좀 안전하게 진료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수가도 수가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비해서 공적인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환자를 좀 구제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의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앞으로 필수 진료할 의사들은 씨가 마르게 될 거다라는 위기감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너무 겁을 드렸나요?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뭐 세상 일이 모두 그렇지만은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거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수 진료를 하는 의사들, 네, 이들이 이 소송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뭐 1등 졸업한 최고의 인재들이 환자를 살리는 보람 있는 그런 필수 진료에 몰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뭐 돈만 밝히고 그래. 히포크라테스 해야지. 당신도 이국종 본받아. 이렇게만 다그쳐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 가을이고 또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려서 제가 좀 비옷을 입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이니까요. 일교차도 심하잖아요.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